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아니면 기타 그 소득자 외에 금융소득이 이제 의료보험과 그다음 피부의향자 자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은퇴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그 예금으로 금융소득을 하는데 이게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피부의향자 자격도 중요하고 그리고 의료보험 부담이 얼마 정도 되는지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제가 거래처 가면 사장님들이 많이 물어봐서 아니면 임원들이 이제 퇴직을 하는 시점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물어봐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일 때는 크게 부담이 없는데 근로자 이하의 경우에는 부담이 됩니다. 자, 소득 금액에 따라 의료보험 비교인데요. 근로자라 그러면은 일단 최저 소득 금액입니다. 소득 금액. 금융소득은 이제 필요용비가 없으니까 금융소득은 전체 금액이 되겠죠. 근로자는 2천만 원 미만의 경우는 문제 없어요. 자, 근로자의 사업자는 네, 기타 이제 퇴직자나 그러겠죠. 1천만 원 미만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의료보험 비교니까 의료보험 대상 금액은 2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부담하고요. 근로자는 1천만 원 초과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근로자는 2천만 원 초과에 대한 1천만 원에 대해서 8%인 80만 원만 의료보험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사업자 아니면 연금으로 받는 퇴직자의 경우에는 3천만 원에 대해서 8% 240만 원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과세의 경우는 2천만 원인데 이때 경우에 이제 그 피부양자 자격에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피부양자 자격이 언급되는데 이제 25년부터는 336만 원 금융소득이 넘어오고 2천만 원이 넘어버리면 박탈이 됩니다. 자, 소득세 구조인데요. 분류과세가 종합과세입니다. 그래서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 내는 거고 양도소득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주식을 양도할 때 내는 거고요. 종합소득은 캘린더 베이스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해당되는 이자 배당, 이게 금융소득이죠. 근로사업, 그 다음에 연금소득, 공적연금이 많죠. 그 다음에 기타소득. 그래서 이자 배당 금융소득은 필요경비가 없는데 이 종합과세가 분리과세가 되는 거고 이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1년 캘린더 베이스가 아니라 누적된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료보험 영향이 없습니다. 장기간 누적으로 발생한 일시소득이기 때문에 분류과세합니다. 자, 의료보험 부담이 많은데 이게 줄이기 위한 방법인데 자,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거나 아예 비과세예요. ISA에 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이하까지. ISA는 금융소득이 200에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료보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래서 ISA 계좌를 하면 되고 의료보험 줄이는 전략을 또 만기를 분산하면 돼요. 1천만 원이 안 넘게. 그리고 소득금액도 2천만 원이 넘지 않게 사업과 기타 소득을 포함해서 2천만 원이 금융소득이 넘어버리면 IS에도 가입이 안 됩니다. 퇴직자 입장에서는 금융소득이 1천만 원 초과되면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는 25년 11월부터는 336만 원입니다. 뒤에 언급할게요. 지역가입자가 되므로 금융소득이 1천만 원 미만으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근데 금융소득이 1,001만 원이다. 이럴 경우에 1천만 원 전체 초과 전체가 되기 때문에 이 만 원 차이 때문에 매달 66,073원 거의 매년 70만 원 이상을 내야 되고 그다음 부동산이 더 연금이나 부동산 주택 이런 게 많아 버리면 의료보험도 커지겠죠. 아까 퇴직하고 양도는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영향이 없다고 그랬고 1년 베이스로 하는 이 부분이 의료보험과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200은 사형기, 연금소득 같은 경우 나중에 퇴직할 때 연금 받을 때 그래서 비과세나 저율과세 이런 부분은 이자 소득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런데 가입을 하는데 이 경우에 이제 금융소득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과세 부분은 괜찮지만
분리과세 부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의료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25년 11월부터 금융소득이 336만 원 초과하면 건물주가 1,000만 원에 대해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 직장으로 보면 100%가 아니라 50%만 부담하죠. 근데 직장으로 보면 아닐 경우는 100% 부담해야죠. 만약 근로자의 경우 이제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사업 기타 소득이 1,500만 원이다. 그러면 2,000만 원 초과된 500만 원에 대해서 의료보험 부담하지만 근로자 2의 경우에 똑같은 케이스의 경우에는 2,500만 원에 대해서 8% 의료보험을 부담합니다. 자, 의료보험은 7.09%에 장기요양 12.9에 8.008%가 됩니다. 자, 의료보험 부담이면 저축상품을 가입하고 연금저축이나 IRP에 투자. 자, 연금저축보험 제가 유튜브에 언급했는데 또 인디비dual 리타이어먼트 플랜 그 IRP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의료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IRP는 세액공제가 되고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되니까 세액공제 플러스 의료보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IRP에 가입하고 또 IS 계좌에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비과세, 조율과세, 분리과세가 있는데 자, 비과세 경우는 의료보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조율이나 분리과세 경우도 의료보험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거 있으니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IS 가입은 내년부터 금액 2천에서 4천만 원 늘어나기 때문에 이자도 200에서 400, 500만 원급 비과세입니다. 자,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대상이 됩니다. 필요경보 없이 빠지면서. 그러나 사적연금은 현재 건강보험료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직장 가입자의 급여의 소득. 제가 이제 근로소득자잖아요. 거기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 이 부분에서 의료보험이 과세가 되는데 과거에는 연 1,000만 원,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 초과 시 합산이 됐어요. 자, 금융소득이 분리과세, 은행에 때 예금했는데 1,000만 원 이하였다. 그러면 아예 이 금액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이 900만 원이고 사업연금 소득이 1,800만 원이다. 그러면 합해서 2,700인데 900이 빠지니까 그냥 1,700만 원은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대상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25년 11월부터는 금융소득이 336만 원 초과하면 합산에 반영한다는 거죠. 이거를 2천만 원 안에 넣어서 의료보험을 가세하겠다. 근로소득자 경우에도. 이 부분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 336만 원 25년 11월 중요합니다. 자, 피부장자 요건에서도 이 합산소득 개념 안에 지금 합산한다 그랬잖아요. 합산소득 안에 336만 원이 넘어버리면 포함하는 거고 지금은 1,000만 원이 넘어야 되지만 이 363만 원이 넘어버리면 포함되는 거죠. 재산은 5억 6천만, 4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재산이 넘어버리면 피부양자 요건에 박탈이 됩니다. 지금 1,000만 원 미만인데 25년 11월부터는 336만 원 미만 이 부분까지는 뭐 은행 예금 이자는 괜찮은데 초과된 경우는 이 부분이 합산이 돼서 피부양자 요건과 의료보험 과세가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면 피부양자 요건은 현재 이제 금융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800만 원이었어요. 과거에는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게 빠졌어요. 합산이 안 됐어요. 자, 연금소득은 공제 없이 100% 반영하고요. 공적연금 같은 경우. 그러나 25년 11월부터 336만 원 추가하는 거. 지금 이자가 800만 원이니까 초과되니까 이 전체가 소득 합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300에 2,100만 원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만약에 연금소득이 있다 그래도 1,300만 원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로 볼 경우에 이 경우는 이제 의료보험 대상이 되고 만약에 근로자 경우는 2천만 원까지 빠지니까 100만 원 대해서만 의료보험을 가세하겠죠. 과거에는 1,300만 원에 대해서만 가세했었는데 이게 달라진 겁니다. 이제 근로소득자가 아닌 일반 경우에는 1,000만 원 초과됐기 때문에 이 1,300만 원에 대해서 과거에는 의료보험 가세됐고 지금 2,100만 원에서 가세가 되는 겁니다. 피부양자 요건에서도 금융소득이 이제 336만 원 추가되면
이 경우에 이제 금융소득 800만 원과 총 2,1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2천만 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요건에서 박탈이 됩니다. 좀 이건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래서 25년 11월에 금융소득 3,336만 원이 넘냐에 따라 달라지고 연금소득은 공제 없이 100%입니다. 네, 출처는 이 블로그를 참고했습니다. 오늘은 그 의료보험 부분, 그 직장인이나 직장인 이해의 경우에 의료보험 부분에 대해서 정정했고 IS나 IRP 이런 부분을 좀 가입을 해서 절세 방법을 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